지금 당장 운동을 멈추세요. 60대 이후 이 운동들은 독이 됩니다. 병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합니다. 건강하려고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당신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듣고 나면 지금까지 해왔던 운동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점프 운동은 관절을 부수는 망치입니다. 60대가 되면 뼈가 얼마나 약해지는지 아시나요? 여성분들은 생리가 끝난 후 매년 뼈가 눈에 띄게 약해집니다. 남성분들도 70대부터는 뼈가 급속히 약해지죠. 이런 상황에서 박스 점프나 점핑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땅에 착지하는 순간 무릎과 발목에 자신의 몸무게보다 3배에서 5배나 무거운 힘이 가해집니다. 60kg이신 분이라면 착지할 때 무려 300kg의 망치로 관절을 내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무릎 안에 말랑한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은 한번 다치면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60대의 연골은 이미 젊었을 때의 절반 두께로 얇아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 연골이 찢어지거나 무릎 안의 쿠션이 터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 통계를 보면 점프 운동 중 다친 60대 이상 환자의 80%가 무릎이나 발목뼈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끊어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상은 낫는데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고 완전히 나을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 무거운 기구 운동은 시한폭탄입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 걱정되어 헬스장에서 젊은이들처럼 무거운 바벨이나 덤벨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60대가 되면 근육의 질이 완전히 바뀝니다. 힘을 내는 근육실이 줄어들고 지구력을 담당하는 근육실만 남게 되어 순발력과 최대 힘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거운 무게를 들면 근육이나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줄이 견디지 못하고 끊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거운 바벨을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면 허리 척추뼈 사이의 쿠션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60대의 척추 쿠션은 수분이 말라서 탄성을 잃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강한 압박이 가해지면 쿠션이 터지거나 밀려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많은 나이인데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때 순간적으로 혈압이 평소의 2배 이상 치솟습니다. 이는 뇌출혈이나 심장마비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안전하게 근력을 기르고 싶다면 자신의 몸무게를 이용한 운동이나 가벼운 덤벨, 고무줄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게보다는 정확한 자세와 횟수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 빠른 방향 바꾸기가 필요한 운동은 낭떠러지입니다.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같은 운동은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꾸고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균형 감각과 반응 속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귀 안에 있는 균형을 담당하는 기관이 약해지고 신경이 신호를 전달하는 속도도 젊었을 때의 70% 수준으로 느려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려 하면 균형을 잃고 넘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테니스의 경우 상대방의 공을 받기 위해 무리한 자세로 뛰거나 몸을 비트는 동작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뒤꿈치 힘줄이 끊어지거나 종아리 근육이 찢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발뒤꿈치 힘줄 파열 환자의 40%가 테니스나 배드민턴 중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런 운동들은 이기려는 마음을 자극해서 무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부욕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 하다가 큰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네 번째, 고강도 운동법의 숨겨진 위험. 요즘 유행하는 고강도 운동법은 짧은 시간에 강하게 운동하는 방법입니다. 젊은 층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60대 이상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 운동법은 심장박동을 최대한 빠르게 올리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심장이 한 번에 뛸 수 있는 최대 횟수가 줄어들고 심장이 회복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60대의 심장은 젊었을 때보다 힘이 약해지고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의 탄성도 감소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하면 심장에 과부하가 걸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심장마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강도 운동법은 짧은 시간에 많은 칼로리를 태우기 위해 여러 근육을 동시에 사용하는 복잡한 동작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동작들은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기 어렵고 피로가 쌓이면서 부상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심장 건강을 위해서는 중간 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이 적합합니다. 다섯 번째, 지나친 몸 늘리기 운동의 함정. 많은 분들이 관절 건강을 위해 요가나 몸 늘리기를 지나치게 합니다. 물론 적당한 몸 늘리기 운동은 필요하지만 무리한 스트레칭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60대 이후에 뼈와 뼈를 연결하는 줄과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줄은 탄성을 잃고 딱딱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늘리려 하면 미세하게 찢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목과 허리 부분을 과도하게 늘리면 등뼈 관절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뜨거운 곳에서 하는 요가는 더욱 위험합니다. 높은 온도에서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이 탈수나 열사병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몸이 지나치게 유연해져서 관절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몸 늘리기 운동은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 천천히 늘리는 것입니다. 튕기듯이 하는 동작보다는 천천히 유지하는 동작이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 마라톤의 숨겨진 위험성. 건강을 위해 마라톤에 도전하는 중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42km가 넘는 장거리 달리기는 60대 이상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운동입니다. 오랫동안 달리기는 무릎과 발목 관절에 계속해서 충격을 가합니다. 이미 관절 사이에 쿠션이 닳아 얇아진 상태에서 수만 번의 충격을 받으면 관절염이 악화되거나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장거리 달리기 중에는 몸속 수분과 염분이 대량으로 빠져나갑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의 경우 이를 제대로 보충하지 못해 탈수나 몸속 염분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심장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중간 강도 운동으로도 심장에는 상당한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특히 기존에 심장병이 있거나 위험 요소가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달리기라면 30분에서 40분 정도의 가벼운 조깅이면 충분합니다. 거리보다는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과도한 복근 운동. 복근 운동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여 윗몸 일으키기나 플랭크를 과도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의 복근 운동은 허리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윗몸 일으키기는 허리를 반복적으로 굽히는 동작입니다. 이는 척추뼈 사이의 쿠션에 강한 압박을 가해서 쿠션 안에 젤리 같은 물질이 밀려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과 어깨에 손을 대고 억지로 일어나려 하면 목 근육에도 무리가 갑니다. 플랭크 자세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엉덩이가 처지거나 과도하게 올라가면 허리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되어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몸의 중심을 잡는 근육도 약해져 있어서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무리하게 운동하다가 급성 허리 통증이나 척추 쿠션 손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한 복근 운동으로는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는 호흡법이나 골반을 살짝 기울이는 같은 가벼운 동작들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추운 날씨 야외 운동의 위험. 겨울철 새벽 운동을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추운 날씨의 야외 운동은 여러 가지 위험을 동반합니다. 찬 공기는 기관지를 수축시켜 숨쉬기를 어렵게 만듭니다. 기존에 천식이나 숨쉬기 어려운 폐병이 있는 분들에게는 급성 악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추위에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하여 혈압이 올라갑니다. 평소 혈압이 높은 분들에게는 뇌출혈이나 심장마비의 위험을 높입니다. 실제로 겨울철 새벽 운동 중 응급실로 실려오는 환자가 여름보다 3배 이상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근육과 관절도 추위에 굳어져 부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충분한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이 찢어지거나 관절이 다칠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는 실내 운동을 하거나 야외 운동을 한다면 기온이 올라간 낮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9번째, 상대와 부딪히는 단체 운동. 축구, 농구, 배구 같은 단체 운동은 상대방과 부딪히거나 경쟁으로 인한 부상 위험이 높습니다. 이런 운동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상대방과 부딪히거나 공을 쫓다가 넘어지거나 점프 후 착지 실수 등으로 인한 부상이 빈번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반응 속도가 느려져서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강한 충격을 받으면 뼈가 부러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기려는 마음도 문제가 됩니다. 승부에서 이기려는 마음에 무리한 동작을 하게 되고 이는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몸을 쓰려 하다가 큰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번째, 물속에서의 과격한 운동. 수영은 관절에 부담이 적어서 좋은 운동이지만 물속에서 하는 과격한 운동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속 에어로빅이나 물속 조깅을 할 때 물의 저항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의 저항은 공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같은 동작이라도 근육과 관절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또한 물속에서는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물의 부력 때문에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기 어렵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인해 근육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영장 바닥이 미끄러운 것도 위험 요소입니다. 물속에서 나와 이동할 때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올바른 운동 선택의 중요성. 지금까지 60대 이상이 피해야 할 위험한 운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금 앓고 있는 병, 먹고 있는 약, 과거에 다친 경험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운동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운동 강도와 종류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심장병, 당뇨병, 관절염 등이 있는 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안전한 운동의 기본 원칙은 서서히 강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지 말고 천천히 몸을 익숙하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운동 전후의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충분한 준비 운동은 부상을 막고 적절한 마무리 운동은 피로 회복을 돕습니다. 60대 이상에게 맞는 운동으로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가벼운 근력 운동, 요가, 태극권 등이 있습니다.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심장과 폐 기능을 좋게 하고 근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에서 4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수영은 물의 부력으로 인해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온몸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격한 동작은 피하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해야 합니다. 자전거 타기도 무릎에 부담이 적으면서 다리 근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실내 자전거를 이용하면 날씨에 상관없이 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운동 중에는 자신의 몸 상태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가슴 아픔, 숨쉬기 어려움, 심한 피로감, 어지러움 등이 나타나면 즉시 운동을 멈춰야 합니다. 적절한 운동복과 운동화를 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운동화는 쿠션이 좋고 발에 잘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운동 시간은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보다는 오전 중이나 오후 이른 시간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체온과 혈압이 안정되어 있어 부상 위험이 적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운동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고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부상은 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완전히 나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아쉽더라도 안전한 범위에서 운동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기억하세요. 운동의 목적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과도하거나 위험한 운동으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